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먼저 날씨 소식입니다. 전북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군산과 남원, 정읍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강우량은 고창 46, 정읍 39, 전주 22mm 등입니다. 비는 오후까지 30에서 80mm가량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곳곳에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25도 안팎에 머물겠고 24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여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한 차례 비가 지나고 나면 당분간 비교적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창에서 40대 부부를 공격한 개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평소 멧돼지를 잡기 위해 키운 맹견들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사고 당시 개 주인이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개 주인을 중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사람이 다가가자 어린이보다 큰 개들이 맹렬히 짖습니다. 지난 8일 밤 고창에서 산책을 하던 40대 부부를 공격한 개들입니다. 이 개들은 주인 강모 씨가 논밭을 내짓는 멧돼지를 잡거나 쫓기 위해 2년 전부터 훈련을 시키며 키워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멧돼지도 많이 잡아서 제가서는 개가 뭐가. 멧돼지를 잡을 정도의 맹견이지만 강 씨는 목줄도 하지 않고 산책로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결국 40대 부부를 물어 중상을 입히는 참극을 빚었습니다. 너무 자꾸 막 저까지 가니까 걔가 저까지 막 가서 막 물었지 않냐. 강 씨는 자신을 뒤따라오던 개들이 갑자기 사람을 무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말렸다고 말했습니다. 걔를 불러서 나는 딱 따라오려고 나는 갔는데 그게 도망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강 씨가 도망쳤고 나중에서야 개들을 데리고 갔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도 강 씨가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리를 목줄 없이 방치했고 피해자가 개 물린 상태에서 현장에 또 이탈한 상태고 그래서 중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강 씨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람을 공격한 개들은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강 씨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개들을 적절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김제 한 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 2대가 갑자기 사라져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운영업체가 형편이 어려워 버스를 압류당했기 때문인데요. 버스업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가 입찰로만 운영업체를 찾다 보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4일 오전 이 학교의 통학버스 4대 가운데 2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버스 절반이 사라진 탓에 하교하는 학생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름방학 때도 차가 압류돼서 학생들 불편을 느꼈는데 2차로 또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채관계로 차가 압류된 관계로 안 뛰게 되면 불편한 점은 우리 학생들 뿐이잖아요. 통학버스 운영업체가 버스 할부금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자 법원에서 버스를 압류한 겁니다. 왜 못 내셨는지. 아니 그러면 밥을 네 번 먹었냐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낸 것도 있는 것이죠. 뒤늦게 할부금을 납부해 사태가 풀렸지만 최근 익산과 김제에서 3차례나 통학버스가 압류돼 학부모들이 아이를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차량 압류가 반복되는 건 통학버스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최저가격에 큰 비중을 두기 때문입니다. 심사 항목 배점을 보면 최저가 입찰이 70%나 되지만 업체의 경영 상태와 신인도 등은 30%에 불과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약하는 적격 심사 기준 가지고는 그런 부분까지 걸러질 수가 없거든요. 가격 위주의 선정 기준으로 부실업체를 걸러내지 못하면서 애꿎은 학생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며칠 전 길을 걷던 60대 2명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늦은 밤에 길을 걷다가 화를 당하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법 굵은 비가 내리는 어둑어둑한 저녁.
시내버스가 도로를 달립니다. 갑자기 도로 위에 사람이 나타나자 버스 운전기사가 핸들을 꺾었지만 끝내 두 사람을 쳤습니다. 이 사고로 친구인 61살 김모 씨와 60살 강모 씨가 숨졌습니다. 가로등이고 뭐 쌍꺼풀 빛이고 이렇게 있으니까 비는 오고 바닥은 노면은 젖어 있고 하니까 빛이 반사가 되니까 앞에 사람이 가로질러서 가는 것을 못 봤어요. 전북에서는 해마다 100여 명이 보행자 교통사고로 숨지는데 이 가운데 60대 이상이 60%를 넘습니다. 또 전체 사망사고의 62%는 야간에 발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야간에 외출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사고를 막으려면 익숙한 길이라도 꼭 신호를 지켜 횡단보도로 건너야 하고 야간에 외출할 때는 밝은 색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운전자들은 전방주시 의무 등을 잘 지켜야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전방주시도 잘하고 속도도 줄이고 운전했으면 이게 대형 사고는 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에 안전펜스 설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전국 권역별로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자 정치권의 의무라고 했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시대 변화에 맞게 헌법을 다듬고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 개헌을 관통하는 시대 정신은 분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정세균 의장을 만나 개헌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이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최순실 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막고 87년 9차 개헌 이후 30년간의 시대 변화를 반영한 사회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권력 집중,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서 좀 더 능률적으로 국정이 운영이 돼야 된다. 개헌을 관통하는 시대 정신을 분권이라고 강조한 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이른바 이할자치로 불리는 지방 분권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헌법 조항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이 개정이 이루어져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실천될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권과 안전권 같은 기본권을 강화하고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그동안 9차례 개헌이 정권의 입맛대로 이루어지거나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내지 못했다며 이번 개헌은 지난 10년 동안 2차례나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에서 연구를 해왔고 개헌 특위를 구성해 권역별 의견 수렴까지 하고 있는 게 다른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년 1월 2일 날 개헌 특위가 국회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특위가 12월 말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1년 동안 특위가 개헌 준비를 한 적이 과거에는 없죠. 또 특위가 만들어졌던 적도 없고. 정세균 의장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각 정파가 많은 쟁점들을 조율해야 하지만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만큼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은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이 제정된 지 꼭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 의장은 이런 역사적 시점에서 추진되는 이번 개헌은 그 출발점도 도착점도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예산은 사상 최대인 6조 700억 원입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5천억 원의 증액이 필요해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6조 700억 원의 내년도 전북 예산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는 앞으로 석 달 동안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합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국가사업인데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한 잘못된 편성안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과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도 뭐 좀 예산이 제대로 이제 바로잡히겠다 했는데
역시 박근혜 정부 때나 똑같이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지금 넘어왔어요. 또 국회 본회의 의결을 최종 거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에 필요한 용역비 10억 원과 혁신도시 연기금 전문대학원 용역비 2억 원, 그리고 잼버리 기본계획 용역비 83억 원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용역 예산입니다. 여당의 예결위원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런 용역 예산을 포함해 추가로 5천억 원을 증액시켜야 하는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전북 몫이 제대로 반영될 경우 내년도 전라북도 최종 예산은 6조 5천억 원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북 도민들의 기대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그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하려는 여야의 예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지역 의원들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전북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장수에서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진행되고 임실에서는 소충 사선문화제가 개막될 예정입니다. 시군 소식 오정현 기자입니다. 이번 주 장수에서는 논계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채로운 체육 행사가 열립니다. 의암주 논계기 전국 게이트볼 대회에 이어 전국 탁구 대회도 진행됩니다. 22일부터는 장수의 간판 축제인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김제에서는 올해로 19번째를 맞는 지평선 축제가 오는 20일 개막합니다.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김제의 역사성을 담아낸 문화관광축제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전북 최장수 축제 가운데 하나인 제55회 소충 사선문화제가 오는 28일부터 임실 사선대에서 열립니다. 전국 학생농악 경연대회와 함께 60여 명의 미인들이 참여하는 사선녀 선발대회는 올해도 높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룡의 후예 보석박물관을 점령하다 전시가 12월 6일까지 익산 화석전시관에서 진행됩니다. 공룡처럼 두 발로 몸을 일으켜 세우는 알거스 모니터, 애완용 도마뱀인 사바나 모니터 등이 어린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청산 위기를 맞고 있는 태양광 업체 넥솔론에 정부가 공적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 조배숙 의원과 정헌율 시장 등이 지난달 산자부 관계자에게 넥솔론에 대한 회생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최근에는 전라도의회와 전북 상공회수협의회도 기획재정부 등의 공적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달리 예비 후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당에서 조기 공천론이 나오고 있지만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최근 당의 지지율이 뚝 떨어진 만큼 예비 후보를 미리 정해 인지도를 높이는 이른바 조기 공천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회 도당위원장은 아직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영입하지 못해 조기 공천론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가운데 도내 11개 4년제 대학은 13,000여 명을 선발합니다. 대학별로는 원광대가 3,3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대 2,600여 명, 전주대 2,100여 명, 우석대 1,500여 명, 군산대 1,300여 명 등입니다. 지난 4년간 도내 스쿨존에서 87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도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는 87건으로 92명의 어린이가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의 스쿨존 사고는 17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높은 수치며 해마다 2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주고 낡은 경유차 150대를 폐차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낡은 경유차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킴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 원을 폐차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며 오래된 차량부터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